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광훈 목사 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보름 전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광주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결국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광주 224번째 확진자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이 GPS를 확인한 결과 이 확진자는 언니인 광주 238번째 확진자와 지난 7월 말 사흘 동안 전광훈 목사 교회 합숙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함께 사는 부모 2명이 확진됐고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들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된 두 분이 7일부터 29일에 있었던 합숙에 다녀온 걸로 GPS가 확인이 됐습니다. 8.15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확진자 9명이 사랑제일교회 합숙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합숙 예배 말고도 수차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 집단 감염을 포함하면 지난달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269명 가운데 서울 도심 집회 관련이 115명에 이른다면서 추석 명절에 이동을 자제하고 다음 달 예정된 개천절 집회에도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한 일부의 무책임 때문에 광주 지역사회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달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던 구례 주민들에게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5일장이 다시 문을 여는 등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는 있지만 온전한 복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다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기습폭우에 시장 전체가 물에 잠겼던 구례 5일장. 3대째 생선을 팔고 있는 김정호 씨는 내일 5일장 재개장을 앞두고 한 달여 만에 냉동 창고를 채웠습니다. 집중호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물량을 평소보다 줄였지만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돈을 벌고 못 벌든 떠나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개업하자마자 침수 피해를 입은 정육점 상인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이전의 4분의 1 수준이어서 재개장을 앞두고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기대는 늘 되죠. 명절이 늘 설레이는 거니까 기대는 되는데 워낙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돼가지고 이런 데서 뭐 위에서도 못 내려오게 하고 자식들이 못 내려오게 한다 하고. 집중호우로 소가 폐사한 축산 농가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한숨이 커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했었지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소가 없어서 못 나가고 물 묵었다고 해갖고 소가 안 팔릴 뿐다네. 시장에 갖고 출하를 하려 해도. 보금자리 문제도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수재의연금 등 이곳저곳에서 1,000만 원 넘게 지원을 받았지만 집이 모두 파손되는 바람에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돈 있어야지 연농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있는 돈 갖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부족해요 지금요. 저녁으로 어쩔 때는 잠이 안 와요 진짜. 빨리 집에 들어와 그런 생각밖에 없지요. 대피소나 지인 집에서 머물던 사람들도 더부살이를 며칠 더 계속해야 합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만들고 있는 조립식 임시 주거주택이 다음 주 정도가 돼야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다가오고 있지만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구례에서 명절의 설렘은 엿보기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지원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모두 682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며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관할 자치구가 지급합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체와 나머지 자치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무한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유보됐습니다. 전남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걸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군공항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반감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는 모든 게 잘 풀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노선을 무한공항으로 옮기는 대신 광주 군공항도 옮기는데 전라남도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한 겁니다.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급기야 군공항 이전을 안 할 거면 내년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하기로 한 약속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원이 주장한 데 이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청원까지 등장해 결국 광주시 권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권익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를 권고하는 대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2년 전 합의한 상생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도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공론화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뜻을 물어라 이렇게 했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지금 시도 간의 상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 텀 유보해서 일단 특위를 구성하자. 일단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막았지만 국방부가 고려 중인 이전 대상 후보 지역에 무안군의 고흥군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지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이용섭 시장이 깜짝 제안한 광주 전남 시도 통합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의 한센인 정착촌에서 축산 폐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정화장치로 흐르는 오수관에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성마을에서 흘러나온 빗물과 정화된 축산 폐수가 바다에 방류되기 직전 한데 모이는 저류조. 정화된 물이 모인 곳인데 분뇨 찌꺼기가 떠다니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저류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수문이 열리면 보시는 것처럼 분뇨 찌꺼기가 떠다니는 이 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축산 폐수를 정화장치로 유입시키는 마을 오수관에 인위적인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영상을 보니 오수관의 축산 폐수가 구멍을 통해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처리되지 않은 원수가 배출이 됐을 때는 공공수역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마을의 유일한 폐수 처리 시설은 너무 낡고 오래돼 축산 분뇨를 아예 처리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누군가가 분뇨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구멍을 뚫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센인들은 나이가 들어 대부분 축산업을 접었고 주로 수년 전 생겨난 기업형 축사에서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밖에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 관로에서는. 외지인하고 결탁한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저거 뚫으려고 하면 젊은 장정이 최소 1시간은 뚫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노인들은 뚫을 수가 없어요. 여수시는 해당 구멍 외에 5개의 구멍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오수관에 구멍을 뚫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즘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9월 들어 광주에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나흘 뿐이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 사이로 가을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지만 가을철로 접어든 이후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더 많습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자주 비가 너무 자주 와서. 9월 들어 비가 내린 날은 17일 중 총 13일로 나흘 빼고는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9월 초에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우리나라 상층에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비가 자주 내렸고 또한 어제와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자주 내린 탓에 가을 더위도 심하지 않습니다. 9월 평균 광주의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1.7도 밑도는 수준이고 평균 기온 역시 평년보다 0.6도 낮았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 만큼 흐린 날씨는 각종 농작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 9월 들어 일조 시간이 부족하고 습한 탓에 올해 벼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고 도열병 발생량도 증가했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서는 날이 개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달 말까지 추가적인 비 소식은 없지만 구름이 많은 날이 많겠고 아침 기온은 16도 안팎,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강진군 성전면의 한 송전탑에서 57살 A씨가 작업 도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송전탑 선로 이설 공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점단체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자영업자 등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점상도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노점상을 위한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노점상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평등하고 투명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과태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광주 서구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례를 심사해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을 위해 1억 원어치의 응원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기탁한 응원 꾸러미에는 지역의 농산물과 간식, 즉석식품 등이 들어있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전달됩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추석을 날 수 있게 써달라며 식료품과 방역물품 등을 광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적십자사가 광주시에 지원한 물품은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3억 1,400만 원어치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에서 66살 A씨가 운전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은 인근 주유소 담벼락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멈췄고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 트럭 운전자와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수거책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광주시가 10년 전 유치한 세계김치연구소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세계김치연구소를 식품연구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치연구소는 그동안 연구 성과가 부족하고 기관 평가에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김치연구소 존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통폐합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소버스 충전소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12월까지 서구 벽진동에 수소버스와 일반 수소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완공하고 수소버스 6대를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